안녕하세요.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지금은 아침 9시, 되기 1시간 전인 아침 8시입니다. 역시나 모든 업무가 끝나는 아시죠? 제 업무는 아침 9시에 끝난다는 거. 요즘 다시 이제 유흥 관련된 일을 하면서 늦게까지 또 요즘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요. 급매물이 나오면 저번에 영상처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그리고 실제로 급매물이 나와서 제가 수중에 돈이 있으면 제가 직접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는 거를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영상의 내용은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상가 건물을 용도 변경해서 건물 가격도 올리고 그리고 월세도 자연스럽게 세입자분께서 월세를 자연스럽게 올려준 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상가를 사게 되면 월세를 올리려고 하면 세입자들이랑 분쟁이 좀 많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보증금과 월세도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조차도 그냥 자연스럽게 2배 이상 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상가인데 2013년 정도에 4억 3천만 원 정도 4억 근데 깎아서 4억 1,500 정도에 샀던 상가예요. 그 영상 초기 영상에 보면 그 마돈나 노래 클럽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 그 상가 1층 상가가 있습니다. 부천 중동에 요게 이제 4억 1,500에 샀던 상가인데 사실은 그 자리가 예전에는 김치찌개집 자리였어요. 김치찌개. 그래서 김치찌개를 해서 월세를 2천에 250만 원 정도 받던 자리였고 매매를 4억 1,500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수익률은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익률은 좋지만 자리가 뒷자리고 이제 메인 중동 먹자에서 완전 메인 자리는 아니고 뒷골목 건물이 있으면 앞쪽과 뒤쪽이 있잖아요. 뒤쪽에 절반을 쓰고 있는 30평의 상가였어요. 그래서 점심 장사는 되게 잘 됐는데 저녁 장사가 안 되네. 왜냐면 저녁 때는 다 메인 먹자 골목으로 가버리니까. 요런 이제 상권의 특수성이 좀 있었어요. 건물 자체가 있으면 이 오른쪽에는 오피스 상권, 보험회사들이 즐비한 곳이고 왼쪽은 새벽에 먹자가 즐비한 곳이고 그런 건물의 절반을 쪼개서 1층 뒤쪽에 있는 상가였어요. 그래서 그때 살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리가 좋지 않다, 왜 샀냐라고 했지만 4억 1,500에 중동에서 그 정도 30평 정도 실평수 되는 자리는 그리고 또 나름 코너, 골목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 나름 코너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입자가 들어와서 김치찌개집을 장사를 했는데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김치찌개가 4,900원에 팔았었어요. 생선도 한 마리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분께서 나중에 좀 이제 경영이 어려워져서 제가 그거를 인수를 해서 그래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월세도 안 나가고 뭐 직원 급여 2명 썼거든요. 주방 아주머니 한 분, 서빙 아주머니 한 분. 그러면서 저는 횟집으로 운영하면서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김치찌개집을 점심때만 바쁘니까 도와주고 저녁 때까지는 두 분이서 오토로 돌리는 그러니까 반 오토였죠. 그러면서 CCTV를 항상 보고 매출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던 가게였어요. 근데 제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150에서 200, 뭐 많아야 300 요 정도가 남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을 때는 월세가 250씩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매달 들어오는 돈인데 굳이 내가 이렇게 신경을 써가면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250, 300씩 번다는 거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거기서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왜 밤에 장사가 안 될까? 왜 밤에는 매출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김치찌개 집인데 24시로 돌릴까도 생각을 해봤었고, 근데 워낙 저 가운데, 메인 상권 가운데 먹자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김치찌개 집도 있고 새벽에 하는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새벽에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밖에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술 먹고 그 가게에서도 자주 잤거든요. 이게 첫 상가니까 그때는 제가 상가를 갖고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횟집 장사하고 그거 상가에서 월세 받다가 김치찌개집으로 제가 장사를 직접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새벽에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밖을 보니까 그 이제 보도 차량이라고 하죠. 이제 아가씨들을 운송해주고 업소에다 내려주는 그런 차량들이 너무나 많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그 일하는 유흥업 아가씨들 또 굉장히 종사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고민을 했죠. 아, 저 사람들한테 뭐를 팔 수 있는 거를 만들면 어떨까? 저 사람들, 그러니까 유흥 관련된 뭔가를 여기다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이 자리를 김치찌개집을 절반하고 쪼개서 김치 유흥업소를 절반하고 이러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유흥업소는 1층에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도랑 가까운 그곳에는 유흥업소가 허가가 안 나요. 그 규정이 있어요. 인도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이런 규정을 이용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보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유흥 관련된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무나 이제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밤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앞쪽 가게도 보면은 한 새벽 3시, 4시부터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데 진짜 술도 많이 먹고 매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배가 아프고 나도 저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김치찌개집을 24시 돌릴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좀 특이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제가 운영하는 김치찌개집 같은 건물 지하에 유흥업소 80평의 유흥업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건물에 유흥업소는 보통 하나 정도가 나와요. 많아야 두 개. 왜냐면 유흥업이라는 게 허가 업종이라서 또 용도가 위락시설로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 대수에 따라서 위락시설 평수가 정해져요, 건물에. 근데 보통은 이제 신축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부터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은 사람만 계속 유흥업소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김치찌개집의 건물에는 집합 건물이죠. 여러 군데 구분 상가가 여러 개 있으니까 지하만 유흥업소였고 나머지는 다 음식점. 그리고 2층에는 뭐 라이브 카페, 뭐 3층에는 마사지샵, 뭐 이런 것들이 즐비한 건물이었어요. 어찌됐건 지하만 술을 팔 수 있고 노래를 팔 수 있고 유흥 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거죠. 근데 제가 김치찌개집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걸 하던 찰나에 그 지하에서 이제 접객원 아가씨가 들어갔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으셔서 미성년자로 적발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유흥은 미성년자가 적발이 되는 순간 뭐 노래 연습장이나 이런 것처럼 뭐 영업 정지가 아닙니다. 미성년자 관련해서는 무조건 바로 영업 취소예요. 일종 유흥 허가권이 그냥 취소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하는 어떻게 되냐? 2년 동안 유흥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중에 2년이 지나서도 다시 그 설비에 맞게 공사를 해서 재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유흥 위락 시설 그 허가권이 공중으로 붕 떴어요. 이 건물에는 주차장이 다 있고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뜬 거를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는 김치찌개집을 하고 있고 요 밑에서 유흥업소를 하다가 여기서 미성년자가 걸려가지고 유흥업이 날라갔어요. 그럼 이게 부웅 떴는데 누군가는 이 유흥권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들 세입자잖아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세입자고 위층집도 세입자고 다 세입자인데 건물주가 장사하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들 월세를 내고 장사하시고 저는 이제 제 자가에서 장사를 하자 약간 이런 목표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건물주가 이제 신청해서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상도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밑에 유흥업소를 하다가 이제 영업 취소가 되신 세입자분께 내려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어차피 2년 동안 요거 유흥업소 못 하시는데 허가권이 올라왔다, 날라갔다. 그거는 뭐 알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혹시 이 유흥 허가권이 한 대략적으로 40평 정도의 유흥 허가가 나왔는데 제가 그 중에 한 3분의 1, 그러니까 한 15평 정도만 제가 써도 되겠냐. 그리고 나중에 사장님께서 그 나머지는 가지고 가셔서 뭐 절반은 유흥업소 하시고 절반은 노래 연습장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냐 했는데 사장님께서도 이제 유흥업소는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번에 2년 있다가 다시 재오픈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절반으로 쪼갤 생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유흥허가권 15평이 제 손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나서 유흥업소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차리려고 그랬더니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왜 까다롭냐? 1층은 유흥업소가 허가가 안 난다. 왜 안 나냐? 인도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인도랑 떨어져 있지 않는 한은 허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축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설계를 하고 인테리어 업자랑 구청 직원 허가팀을 만나서 상담을 계속합니다. 상담을 계속해서 방법을 찾다가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 제가 종이에다가 대충 적어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상가를 샀을 때는 이게 지금 한 상가예요. 30평. 이렇게 30평 가로로 긴 상가였는데 이쪽이 인도입니다. 인도. 104호, 105호, 106호인데 여기를 터서 한 상가로 김치찌개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가서 구청에 갔더니 인도랑 가깝기 때문에 유흥업소로 허가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며칠을 고민했죠. 그래서 제가 다음 대안을 가지고서 이제 설계하시는 분이랑 도면을 짜서 찾아갑니다. 구청 직원한테.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세로로 나눠져 있는 상가를 평수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쪼갭니다. 가로로. 아까랑 똑같이 여기가 인도고요. 인도에서 가까운 쪽은 근생시설로 그대로 놔둡니다. 노래 연습장으로 허가를 내고요. 이 가운데 가벽을 만들어서 이 위쪽, 인도에서 떨어져 있죠. 위쪽. 그러니까 결국에는 30평인데 가로로 인도 쪽은 노래 연습장이고 가로로 저 안쪽은 건물 안쪽은 위락시설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락시설을 출입구를 이쪽이랑 이쪽으로 내서 가능하게 했고요. 근생도 요렇게 출입구를 내서 원래 이제 가게마다 출입구랑 비상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제가 허가를 냅니다. 근데 이거 참 허가 낼 때도 되게 재밌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가능성이 된다고 해도 제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해서 위락시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각 건물의 건물주들한테 50%인가 60%인가 이상 사인을 받으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시는 사장님한테 건물주 전화번호랑 주소를 따서 일일이 다 찾아가서 동의하는 곳에 사인을 다 받아서 결국에는 위락시설, 유흥업소로 상가를 바꾸게 됩니다. 이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락시설이라는 거는 건물에서 주차 대수가 정해져 있고 거의 한 군데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음식점 자리에다가 유흥업소로 만든 순간 제 건물의 가격은 4억 1,500에서 대략적으로 7, 8억으로 뜁니다. 그냥 왜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흥업소 지하에 있는 것들도 7억, 8억씩 했어요. 근데 1층에 유흥업소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부천에 1층에 유흥업소가 있는 곳은 저희 가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손님들이 오셔서 술도 드시고 유흥업소랑 똑같이 운영을 했었을 때, 굉장히 지하는 좀 지하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2층이랑 3층은 올라가기 싫어하시고 손님들이. 근데 1층인데 바 같은데 들어가면 유흥업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고 단골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되게 잘 돼서 점점 잘 됐었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다른 분께 권리금을 받고 되게 좋은 가격에 넘기고 저는 이제 월세를 원래 250을 받다가 이제 3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보세요. 제가 월세를 올린 것도 아니고 들어오실 분이 월세를 그렇게 높게 측정해서 저한테 들어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권리금도 저한테 그렇게 주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4천에 3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순하게 용도만 위락시설로 바꿨을 뿐인데 가만히 있는데도 보증금이랑 월세, 권리금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상가의 가치를 높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 가게도 권리금도 오르고 월세도 조금씩 오르고 그리고 그 주변 가치가 또 오르고 지하철 신중동역이 생기면서 그 건물의 값어치는 1층에 있는 유흥업소 겸 30평 신중동역에서 걸어서 불과 3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 상권과 먹자 상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뒤쪽 후면 쪽에도 먹자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자카야 같은 게 들어오고 저희 건물은 계속 유흥업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후면들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상가들이. 그래서 지금 제 상가가 첫 번째 샀던 제 자식 같은 상가가 4억 1,500에 샀는데 현재도 유흥업소가 업소로 되어 있고 위락시설로 되어 있고 지금도 운영을 잘 하고 있으면서 월세를 320만 원 4천에 320씩 받고 있으며 코로나인데도 밀리지 않고 그래도 잘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건물의 가격은 12억 5천만 원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깎으시면 11억에도 팔 수 있는 거고 10억에도 팔 수 있는 건데 가격 자체가 4억 1,500에서 그렇게 많이 뛰었습니다. 믿기시나요?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이라는 것을 이용하셔서 그 건물의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의 상권이 좋아져서 오르는 거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서 되게 좋은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를 만들면 건물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해집니다. 부천 신중동역 주변에 모텔이 정확하게 2개가 있어요. 물론 저기 아주 먼 데 가면 여러 개 있는데 신중동역 주변에는 모텔 허가권이 가진 건물이 2개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지금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일반 건물에서도 모텔을 하고 싶지만 허가 자체가 안 나옵니다. 이미 나와 있던 곳에만 나오는 거예요. 모텔도. 그런 거랑 똑같이 유흥업소도 제가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았던 특수한 상권이 아닌 이상은 일종 유흥업소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상업지구라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처럼 상업지구에 상가를 하나 갖고 있고 그 건물에 유흥업소가 껴있는 상가를 하나 갖고 있다가 이 유흥업소가 문제가 생겨서 폐업을 한다던가 혹은 일종권이 날아가면 그거를 잡아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건물주니까 내가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세입자를 자연스럽게 월세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그리고 보증금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권리금 자체가 김치찌개집 할 때 권리금이 1,500에서 2천만 원밖에 안 됐던 건데 지금 거래되는 권리금이 1억씩 거래가 돼요. 8천에서 1억.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러니까 세입자분들도 건물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권리금이 뛴 거고 건물주 입장에선 보증금이랑 월세가 뛴 거고 이렇게 해서 저는 한 달에 처음에 샀을 때 250, 2천에 250이었던 상가를 4천에 320으로
자연스럽게 변경을 하게끔 되고요. 그렇게 변경이 돼서 지금까지 한 6년, 7년 동안 월세도 한 번도 안 밀리면서 320만 원씩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출 이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당연히 그 건물 샀을 때 샀던 대출 이자는 그대로고 원금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줄고 그리고 요즘 이제 금리가 약해지다 보니까 낮아지다 보니까 한 2년에 한 번씩 변동될 때 혹은 1년에 한 번씩 변동될 때마다 금리가 계속 떨어져요. 기준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따라서 오히려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지출은 적게 만들어서 남는 돈은 되게 많이 남는 그런 구조가 된 상가가 된 거죠. 한 달에 32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물론 코로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더 좋아지고 그쪽 라인이 더 발전이 되면 월세는 4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 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상가를 살 때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저 상가가 지금 현재 월세가 얼마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얼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2차원,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저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상가 건물을 변화시켜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거기에 맞는 세입자를 집어넣으면 이제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성공한 케이스의 상가예요. 제가 처음에 샀을 때는 주변에서 위치도 좋지 않고 뭐 가격도 비싸게 샀다 다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야 어떻게 그런 거를 봤냐 그리고 또 그거를 사서 어떻게 유흥업소로 바꿀 생각을 했냐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 많이 해주십니다.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건물을 사시면 거기서 용도 변경을 해서 좀 비싼 업종, 되게 귀한 업종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도 상가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가는 중동에 영상에서 보시면 맨 처음에 사서 시세 차익이랑 월세 320만 원, 330만 원 그 사이 받는다고 올려놨던 게 있어요. 그 상가니까 거기서 또 영상도 보실 수 있고 뭐 주소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분이 계시고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이라서 제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건물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세입자를 맞춰서 현재 월세를 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짠돌이 만수로 졸립네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찍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부천 오시게 되면 미리 약속 잡아주시면 제가 아침 9시에 자요. 그러니까 한 오후 4시 정도에 잡아주시면 그냥 제 근처 여기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한 30분 정도 뭐 상담 아닌 상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